여러분들 그림을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교차점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다가 이게 안 맞아 들어가. 네, 맞아요. 이게 뭐지? 막힐 때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막힐 거예요. 안 들어가. 그것을 더 잘 그어보려고 하죠. 근데 더 잘 긋는 거는 의미 없죠. 왜냐면 이거는 긋는 게 너무 뻔하니까. 지금 대부분 뭐였어요? 과거의 문제죠. 원인은 과거에 있다. 캐릭터를 그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눈을 좀 더 그려보려고 해요. 입술을 귀를 그리려고 해요. 좀 더 디테일한 무언가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리려고 해요. 근데 손을 그리려고 하는데 손이 안 그려져. 아씨 왜 안 그려지? 나 이렇게 못 그리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손을 계속 그려보려고 내 손을 보고 그리기도 하고 뭐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을 못 그려서 손이 안 그려진 게 아닙니다. 그 전 단계. 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큰데 손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걸 잡아놨어. 큰 형태를. 디테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손을 앞으로 내밀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내가 큰 형태 잡을 때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잡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나는 그냥 손을 뻗는데라고 그렸는데 내가 익숙한 모양을 그려놓은 거야. 이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손을 뻗는데니까 팔을 앞으로 뻗어놓고 손은 익숙한 걸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손이라고 자기한테 손의 방향이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손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손을 앞으로 뻗어놓는데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손을 앞으로 뻗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냥 손을 뻗은 걸로 생각하고 그렸던 거죠. 머릿속에 떠올린 느낌은 이 느낌인데 그릴 때 자꾸 이렇게 그려지잖아. 손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생각. 크게 잡아놓은 게 요거니까 여기다가 그래 여기가 보여야 돼 하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야. 전체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려지고 있는 것과 내가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원인은 뭐예요? 과거에 있는 거죠. 과거에 별 생각 없이 이런 큰 형태를 그렸던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 과거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하는 거에 숙련도나 지금 하는 거에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확률도 아주 약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그걸 그릴 수 없는 전 단계가 있고 혹은 지금 그림이 과거의 무언가로 인해서 그림을 내가 제대로 읽어드리기 어려운 상태. 과거에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그림이 지저분해졌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그림이 잘 안 읽히니까 판단력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한 행위 때문에 지금 게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걸 할 능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는 방법론적으로 봐도 지금 걸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린다면 그림 과정은 너무 힘들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는 게 쉽다. 쉽게 그릴 수 있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쉽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막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해보다만 느끼죠. 내가 여기 교차점을 딱 잘 맞추는 이유는 얘를 잘 그리기 위함이 아니고 얘를 잘해야지 얘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원인은 과거에 있어요. 그런 걸 또 간접적으로 여기서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다가 막혀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수업에서 일주일 막힌 상태로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그려보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 안 된 건 이 전 단계가 안 돼서 안 된 거니까. 그쵸. 여기에서 이걸 잘해보려고 하거나 또 과거로 돌아가면서 다 고치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막히면 왜 막혔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뭔지 좀 따라가는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살펴보는 건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건 좋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 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혔으면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막히면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 배워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막히면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한 거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보고 진짜 사소한 거라면 고치고 넘어가도 돼요. 잘못한 시점이 한두 스텝 전이면 그 두 스텝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안 되는 게 한 요 정도에서 실수한 거면 그거까지 고쳐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잘못했으면 한 이쯤에서 잘못 그린 거거든요. 그걸 다 고치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시면 요 앞부분 해봤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정확하게 그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걸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 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부정확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 이거에 궁금하잖아요. 근데 몇 번 해서 알잖아요. 과연 될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힌 기억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 딱 맞추는 거랑 보면 0.0001초예요. 마우스 키보드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되는 거야. 근데 약간 그걸 확인을 좀 덜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요게 딱딱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몸으로 느끼면 그 다음에는 속도는 똑같아요. 하지만 정확도는 올라가죠. 속도는 심지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익숙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죠? 전체 스피드 올라가고 다시 그리면 다시 그 시점까지 그린 게 훨씬 더 빨리 그때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게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잘 그리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잘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걸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존감만 깎여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 건지 아는데 난 자꾸 잘 못하잖아. 실수하잖아. 이걸 단순한 퍼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안 했더니 잘했더니 좋았더라를 계속하고 안 했더니 피곤했더라를 반복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쉽게 그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존감도 쌓이고 그림도 편하게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상태가 점점 나아가겠죠. 그런 비스무리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작업하실 때도 혹은 회사 일하는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릴 때도 작업하다가 막히잖아요. 물론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 그림을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그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급적 빨리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가급적 빨리. 잘하는 것도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죠. 회사에서 그릴 때도 스케줄도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죠. 그게 되게 많은 걸 망치거든요. 저는 가급적 빨리보다는 될 때 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급적 빨리라고 하면은 그 가급적 빨리에서 많은 걸 희생하게 되는데 그 희생 때문에 그 빠른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의 러프 스케치도 가급적 빨리 때문에 섬세함을 희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에 도달하는 시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후반부에서 계속 고치게 되죠. 처음에 대충 하고 뒤에 고친다고요. 그게 얼마나 완전 삽질이에요. 그림 너무 어렵게 그리는 겁니다. 자기 일할 때도 그림의 초반 부분 여러 번 다시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썸네일도 많이 해보고 중간에 시안 단계도 애초에 여러 번 그려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서 스스로의 확신이 생기면 딱 맞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번 이미 그려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컨셉과 그와 비슷한 형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이미 일주일이라고 치면 한 3, 4일은 그냥 막 여러 번 그려봐야 돼요. 5일 시간 있잖아요? 3, 4일 동안 놀아요. 노는 게 마냥 노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키보드 치면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요. 뭘 어떻게 그릴지를 정리하고 마인드맵 있죠. 어떤 구을 묶을 땐 그런 걸로 좀 설계도 해보고 글씨 가지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가볍게 그려볼까 해서 가볍게 또 한 이틀 정도 그리다가 그러면 3, 4일 지나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뭐가 정리되고 어떻게 그릴지 이런 거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다 그릴 수 있어요. 썸네일은 실제로 많이 그려본 게 아니고 방향만 잡는 거죠. 근데 시안 정도의 정확도를 여러 번 그려보는 건 1번 시안, 2번 시안, 3번 시안이 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시안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까지 도달할 때에 있어서 계속 정확도가 상승하겠죠. 요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같은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도랑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했으면 그 다음에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잘 그려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하루 동안 그릴 수 있는 게 하루 반, 이틀 동안 그릴 수 있는 게 그래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적지 않나요? 할 수 있죠. 맞아요. 되게 깔끔한 표현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하루 이틀 그리면. 그런데 어차피 일주일 저도 못 그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일주일 경험은 쌓이고 그 2주에 그러면 1년이면 뭐 52번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별로 많이 그리질 못했겠죠.
그렇게 하면 그림의 퀄리티가 낮은 게 아니고 그림이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겠죠. 좀 단순한 그림이겠죠. 근데 그 경험을 52주 했어요. 그럼 일주일 안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은 52주 되면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빨리 1시간 정도 해서 러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아니야. 또 1시간 정도 해서 러프 스케치 몇 개 한 다음에 한 3시간 반나절 정도 러프 보면서 그 중에 하나 골랐어. 그 영혼과 소울을 담아서 거기서 진행을 시켰어. 근데 이틀 3일 정도 하고 진행 처음엔 빨리 그려지는 듯 하다가 3일 정도 해서 뭔가 막혀. 이 느낌이 아닌데? 이틀 동안 고쳐. 근데 마음에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밀려 일정. 그리고 이틀 정도 더 했는데 안 돼. 옆에서 팀장이나 파트장이 와서 이거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다른 참고자로 해서 베껴. 한 이틀 동안. 그래서 그럼 1주 반 내지 1주하고 한 60-70% 2주에 가깝게 해서 하나 겨우 끝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1년이면 한 30장 그릴 거예요. 20장, 30장. 그쵸? 그런데 매번의 경험들은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 몰라. 왜냐면 그림이 어떠한 맥락에서 계속 진행된 게 아니고 거의 초반에만 뭔가 그려볼까 하는 마음이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나머지 한 일주일 넘게는 계속 고치고만 앉아있잖아요. 근데 계속 고치는 것만 시도하는 건데 고치는 것도 맥락 있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도 저렇게 시도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경험이 쌓일 수가 없죠. 자, 그럼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했다고 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한 거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가? 이건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